2025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의 계파 갈등과 단일화 실패, 정계 개편론 등이 혼재하면서 혼돈의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발언과 행보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그는 5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탄핵 때는 살아남았지만 이번엔 살아남기 어렵다는 발언으로 국민의힘을 정면 비판하며 마치 자신이 보수의 대안인 양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과 정치권에서는 홍 전 시장의 일련의 언행이 단순한 우려의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 회피와 자가당착, 나아가 사리사욕에 기반한 정치적 유랑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수년간 정치적 입장을 수시로 바꾸며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신뢰를 잃고 있는 인물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스스로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끝내 봉합하지 못한 채 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그 직후 국민의힘은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하와이로 특사단까지 파견하며 간곡히 요청했지만 처음에는 김문수를 지지한다 해놓고선 이제는 이준석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의를 위하지 않고 개인적 감정을 앞세운 정치 행보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그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국면에서 그의 행보는 일관성과 명분보다는 기회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윤계에 기대었고 이후 경선에서 밀려나자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번에는 결국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정치적 전략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자주 또 쉽게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며 정치 신념보다는 개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입지 계산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홍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와 함께 대선 이후 새로운 보수 세력을 결성하려는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권교체와 대선 승리를 위해 단결해야 할 보수 진영에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이며 보수 재편이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자신을 중심에 세우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는 이번에도 내 탓도 이준석 탓도 하지 말라. 그건 니들이 잘못 선택한 탓이라며 마치 모든 책임이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원들에게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 어떤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일화 실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기 전에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먼저 성찰했어야 마땅합니다. 이와 동시에 홍 전 시장은 공당이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다 니들의 자업자득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힘이 지난 수개월 동안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가 떠난 자리를 수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그의 비난은 오히려 정치적 배신에 가까운 언행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계 의원들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며 당원 모집에 돌입하는 등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계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당원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친한계는 이를 계파 탄압으로 받아들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후보는 아예 독자 세력화를 선언하며 친윤계나 친한계와의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결국 범보수 진영은 김문수 이준석 간 단일화가 무산된 지금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는 자칫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 박지원 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으로 몰려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공격의 일환일 수 있으나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이 실제로 상대 진영의 공세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그가 보수 진영의 혼란 속에서 보수의 새 판을 말하며 마치 구원자인 양 나서는 모습은 많은 국민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거 탄핵 정국부터 수차례 보수의 위기 속에서 본인의 정치적 생존만을 위해 이합집산을 반복해온 인물이 과연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유권자들은 이제 다시 한번 결집하여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재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개인의 정치, 생명 연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대연합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히 지금의 보수는 더 이상 기득권에 안주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는 친윤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당권 장악에만 몰두하는 이들은 더 이상 보수의 미래를 이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보수는 과감한 쇄신과 세력 교체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젊고 유능하며 원칙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한 전 대표는 기득권에 굴하지 않고 당의 정체성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보수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수 진영이 해야 할 일은 분열과 혼란을 초래한 친윤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신보수 진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보수의 길이며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와 번영의 길로 이끄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인물과 낡은 권력의 연장선을 끊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보수의 재편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한동훈이 있어야 합니다.